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절 삼상 동기 발전기의 특성 시험 및 병렬 운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내용에서는 계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 내용에서는 계산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무브와 포화곡선이라는 말부터 한번 보죠. 무브와 포화곡선. 이거는 직류기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뭐 무브와 특성곡선, 무브와 포화곡선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자, 필드에 가는 계자 전류를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증가한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상적인 것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세상 일이? 여러분 자동차가 있지만 악셀을 밟을수록 계속 속도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이상적인 건 이렇게 되지만 결국 실제적인 거는 이렇게 가다가 포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무브와 포화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무브와 포화곡선의 구성은 가로축은 계자 전류가 되는 거고요. 혹은 세로축은 단자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로축은 뭐 유기기전력 그렇게 해도 사실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무브와 포화곡선은 단이다. 근데 또 관련된 한 번에 포화율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포화율. 원래 이상적인 것은 주황색 선이 원래 이상적인 거죠. 이제 그 최고 전압이 된 건데 이상적인 거는 주황색 선인데 실제로는 이 흰색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자, 요 점과 요 점 분의 요 점과 요 점을 우리가 포화율이다. 얼마나 배가 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흰색 곡선이 앞쪽으로 가까울수록 빨리 포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책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가 B, C, C 만약에 이렇게 나타냈다. 그럼 여기가 B, C' 분의 C 이게 포화율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분의 이걸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포화율은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요 앞에 있는 것 2개분의 요 뒤에 있는 것 2개를 우리가 포화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율이라는 말 쭉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아래 보시게 되면은 외부 특성곡선이라고 해서 뭐 뒤쪽에서 나타나는 특성곡선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24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단락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단락곡선은 뭘까요? 이 쇼트시키게 되면은 발전기니까 2차 측을 쇼트시키게 된 다음에 계자 전류를 살살 증가시키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곡선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쵸? 쇼트니까 이상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왜 이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곡선이 안 되고 포화되지 않고 직선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된다. 뭐 때문이라고 해야 되냐면은, 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출력 단자를 단락시키고 발전기를 전격 속도로 회전시킬 때 RF에 의해 계자 전류를 0으로부터 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점점 증가시키는 거죠. 단락 전류와의 관계를 고찰하면 발전기 최대 부하에 대한 내력 응답을 나타내는 그림 4-7과 같은 단락 곡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 곡선 그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8이죠. 4-8과 같은 단락 곡선을 구할 수 있다. 자, 4번에 전압 변동률 보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앞에서 우리가 변압기에서도 한번 설명이 됐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이것 역시 발전기니까 전압 변동률이 중요하겠죠.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가게 됩니까? 자, 이거는 전격분의 자, 무브와 마이너스 전격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전격을 VN이라고 하고 무브와를 V0라고 하게 되면 VN분의 V0 마이너스 VN 노멀이고 이거는 제로 없는 거니까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전압 변동이 적을수록 더 좋은 발전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 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 자,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이쪽 보시죠.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류기를 병렬운전,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각종 병렬운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류기를 병렬운전 했었죠. 직류 발전기. 그 다음에 우리가 변압기를 병렬운전 했었습니다. 변압기. 자, 세 번째 이거는요, 동기기입니다. 동기 발전기. 동기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죠. 그래서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기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류 발전기는 무엇이 같아야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전압이 같아야 됐습니다. 두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됐습니다.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할 것.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세 가지였었죠. 변압기도 뭐였습니까? 전압비, 그쵸, 뭐, 전압비, 권수비, 이렇게 같아야 되죠. 전압이 같아야 된다. 똑같죠. 다음에 얘도 극성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 또, 임피던스가 용량에, 자, 비례했었나요? 반비례했었나요? 반비례할 것,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은 동기 발전기예요. 교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같아야 됩니까? 이거는 교류이기 때문에 파형도 같아야 되고요. 다음에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도 같아야 되고요. 순서도 같아야 됩니다. 같을 게. 그쵸? 그 다음에 뭐 위상도 같아야 됩니다. 상의 위치. 그쵸? 발전기 두 개 병렬운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전압이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전력, 전압이란 게 다르면요. 무슨 전류가 흘러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뺑뺑이 전류. 그쵸? 그러면 위상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상이 다르게 되면, 상의 위치가 다르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아지려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인이랑 이 길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는 좀 빠르고 애인이 조금 늦어요. 그러면 둘이 서로 같이 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조금 늦게 가고 애인은 조금 빨리 와야 되겠죠. 그쵸? 똑같이 위상이 같아지려면은 둘이 같아지려고 하는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효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효과가 없는 무효순환 전류인데 이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은 같아지려고 하는 전류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기화 전류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전압 혹은 기전력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위상 차이가 있을 때 서로 어떻게 다른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 그런데 세 개 다 공통사항이 있어요. 세 개 다 무엇은 달라도 됩니까? 무엇은? 뭐 전류, 용량, 이런 것들은 달라도 괜찮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철도 달라도 돼요. 용량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세 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답이 이것일 확률이 높죠. 세 개 보여주고 아닌 것은, 세 개 보여주고 아닌 것은, 뭐 이상한 거 보여주고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42페이지 보시죠. 난조와 난조방지법이라고 있어요. 난조가 뭐냐? 이게 동기기라고 했기 때문에 동기기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속도가 어떻습니까? 일정한 게 동기기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부하가 만약에 급변하거나 하게 되면 속도가 진동하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난조라고 합니다. 조절하기가 이제 난해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탈선 해버리게 되죠. 탈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탈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춘기에 반항하고 이러죠. 그쵸? 아이씨,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요?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항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정상적이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쵸? 돌아와요. 난조. 그쵸? 사춘기에 방황기를 거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잘못 자칫하게 되면은 탈조를 일으키는 겁니다. 탈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관심으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을 보살펴줘야 되는 거죠. 요즘 막 청소년들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무슨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뭐 자살 충동 같은 것도 느끼고 많이 힘들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하여간 많은 사랑과 관심과 우리 뭐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탈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탈조 현상을
방지하려면은 또 방법들이 있는데 이따 문제 나오니까 딱 그 문제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죠. 아셨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난조의 발생 원인이 있어요. 부하 변동이 심하거나 관성 모멘트가 작다거나 조속기가 너무 예민한 경우. 조속기가 뭐냐면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발전소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를 조절해야지 주파수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속기가 너무 예민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속도가 더 난조가 심해져 버리게 됩니다. 계자의 고주파가 유기된 경우. 이런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자의 작으면의 제동원선을 선택한다. 여기다 밑줄. 자, 이거 꼭 밑줄. 난조 방지는 제동원선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방지는 보상원선이고, 난조 방지는 제동이에요. 난조 방지 제동, 난조 제동, 난조 제동. 예. 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이걸 우리가 플라이 휠 효과라고 합니다. 조속기의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할 것. 고주파를 제거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이 뭐냐라고 합니다. 안정도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신뢰도를 우리가 뜻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 기계가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발전기뿐만 아니라 그 계통상, 변압기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락비를 크게 할 것,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할 것,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 소극 여자 방식, 바로 동작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비라는 거는 이따가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 시키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번의 주파수가 같을 것. 맞죠? 나번에 회전수가 같을 것. 맞죠? 다번에, 회전수가 같을 것?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관계없어요. 회전수가 같지는 않아도 돼요. 만약에 여기 10극짜리가 있다. 여기 만약에 6극짜리가 있다. 서로 같은 60Hz를 만들려고 하면은 회전수는 다르죠. 관계없어요. 같은 주파수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나와보니 관계없습니다. 2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으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 위상 같아야 되죠. 주파수 같아야 되죠. 크기 같아야 되는데 답은 임피던스, 이거 관계없습니다. 답은 관계없죠. 3번,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가, 나, 다라 한번 훑어보게 되면은 뒤에가 다 세 글자로 같을 것, 같을 것, 같을 것인데 한 놈만 딴 얘기예요. 누구? 가번에 기전력의 파형이 작을 것, 그런 얘기 없죠, 여기에. 자, 다 같아야 되는 거죠. 4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 위상, 주파수, 전압 다 같아야 되죠. 라번에, 다번에 용량 달라도 관계없죠. 용량 혹은 전류 이런 거 달라도 관계없죠. 5번, 동기발전기를 계통의 병렬로 접속시킬 때 관계가 없는 것은 주파수, 위상, 전압 다 관계가 있는데 라번의 전류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전류나 용량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6번, 6극 1200rpm의 교류발전기와 병렬운전하는 극수 8의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6번에 6극에 1200rpm이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거 몇 헤르츠가 나오나요? 주파수 60Hz, 60Hz.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8극을 60Hz를 만들려면 속도가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NS는 P분의 120F, 8분의 120 곱하기 60 하게 되죠. 이거 얼마입니까? 속도? 900이죠. 900rpm. 답번이죠. 7번, 2극 3600rpm인 동기발전기와 병렬운전하려는 12극 발전기의 회전수는 얼마냐? 똑같은 문제예요. 7번. 똑같은 문제가 계속 연속됩니다. 2극 3600rpm이면요. 얼마입니까, 이거? 2극 3600rpm이면은 주파수 60이죠. 60이죠. 그러면 12극으로 60 하려면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NS는 P분의 120F, 12분의 120 곱하기 60 하게 되면은 얼마야? 600이죠. 2극이 3600이니까 이것의 6배 되는 거는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다음 8번. 8극 900rpm의 교류발전기로 병렬운전하려는 극수 6의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8극 900rpm. 8극 900rpm은 얼마입니까, 이거? 60Hz예요. 60Hz.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극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NS 동기속도는 6분의 120 곱하기 60 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1200이죠. 1200. 다번이죠. 9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가번에 같을 것, 다번에 같을 것, 라번도 같을 것인데 나번에 최대가 될 것 이런 거 없죠. 이 차이가 최대가 되면 안 되죠. 차이가 적어야 되는 거죠. 1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한쪽의 계좌전류를 증대시켜서 유기기전력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유기기전력이 크게 되면은 뭐가 차이가 발생합니까?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면 무슨 전류가 흐릅니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라번이죠. 11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된가? 위상차가 생기게 되면요, 유효순환 전류, 즉 동기화 전류가 흘러서 둘의 위상차를 같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몇 번이죠? 라번이죠. 동기화력이 동기화 전류입니다.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한다. 12번 동기기를 병렬운전할 때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게 순환 전류가 사실은 두 개인데, 무효순환 전류랑 유효순환 전류인데, 무효는 기전력의 차가 생겼을 때, 유효는 위상의 차가 생겼을 때인데, 지금 전압의 차가 생겼을 때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나번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3번 동기발전기의 무바 포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포화 개수에 해당하는 건 뭐냐? 포화률, 포화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이것분의 이거, 그쵸? 이것분의 이거, 뭡니까? B, C' 분의 C', C. 그쵸? 답은 14번 동기발전기 무바 포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가, 전격전류와 단자전압, 전격전류와 전격전압, 계자전류와 전격전압, 계자전류와 단자전압. 계자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죠. 계단, 그렇게 하죠. 계단, 그렇죠. 14번의 답은 라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절 삼상 동기발전기의 특성까지 봤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동기 전동기를 끝으로 동기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되고 계시죠?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전기 기능사의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